고객님께서 오늘도 얘기를 하셨어요. 한꺼번에 여기를 다 쏴주세요. 여기도 쏴주시고 저기도 쏴주시고 여기는 왜 안 쏘시고 많이 레이저를 하시면 밥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실 돈 벌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이우석이라고 합니다. 닥터리의 피부갱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얼마 전에 시작했고요. 제가 장항동에서 병원을 하고 있거든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소 띄워드리겠습니다. 링크도 있어요, 여기. 저희도 사실 레이저를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으면 정말 편하죠. 많이 레이저를 하시면 밥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실 돈 벌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피부색이 되게 같은 아시아인인데도 다양하잖아요. 되게 어두우신 분들도 있고 같은 동양인인데 좀 밝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빛에 대한 반응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 광대가 다르고 턱 라인이 다르고 같은 레이저를 똑같은 에너지를 쏘더라도 그 반응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시술하는 의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지만 완전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시술하는 과정에서 분할해서 나누어서 시술하는 과정에서 좀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좀 더 정밀한 시술을 하고 그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눠서 시술을 하고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햇빛을 여름에 많이 받았을 때 아주 새까맣게 타서 그 새까맣게 탄 피부가 가을, 겨울까지 유지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햇빛을 많이 보더라도 그냥 약간 붉어지고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빛에 대한 어떤 반응이 사람 피부마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레이저도 이제 빛을 이용해서 사실 색소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레이저를 강하게 조사했을 때 햇빛에 탄 것처럼 이렇게 피부가 까맣게 되는 그 레이저를 강하게 조사한 부위에 색소를 만들어내는 색소를 많이 만들어냄으로 해서 이제 색소 침착이 발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의사가 100% 이제 사실은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소 부위에 일단은 뭐 레이저를 조사해서 반응을 한번 보고 색소 침착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음 시술에 또 이제 그 결과를 반영해서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이제 시술을 하면 좀 더 안전하고 이제 효과적인 시술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레이저라는 게 물론 당연히 피부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가 당연해요. 근데 고객들께서는 항상 생각하시는 게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무조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레이저를 강하게 조사하고 나서 색소 침착이 발생한다거나 좀 피부가 어두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론 그게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뭐 악화일지라도 일단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두워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분할해서 시술을 뭐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제 나눠서 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목적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최대한 색소 침착을 회피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하루에 모든 병변을 강하게 다 쏘면 어떤 병변은 분명히 좋아지겠지만 어떤 병변은 특히 광대라든지 피지선 분포가 좀 덜한 턱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색소가 더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색소 침착의 위험이 없는 부분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광대라든지 아니면 턱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써야겠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 서거든요. 그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시술을 함으로 해서 이제 최대한 그 부작용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국소 부위에 소량 쐈을 때에는 그 부분에만 이제 사실은 악화가 됩니다. 근데 얼굴 전체를 한 번에 더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다 조사를 하게 되면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색소 침착이 얼굴 전체에 다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그 시술 받으시는 분의 스트레스는 뭐 시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최대한 막고자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색소 병변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분포해 있느냐에 따라서 진단이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진단명이 있고 B라는 진단명이 있는데 물론 이제 완전히 다른 진단이에요. 그런데 A라는 진단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으면 마치 B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치료 방법은 좀 다르거든요. 완전 상반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A라는 진단이라고 생각해서 세게 쐈는데 알고 보니까 B였어요. 그러면 이제 악화되는 걸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에너지를 먼저 조금 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내가 기대한 이런 A라는 진단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실은 레이저 치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 겸 진단을 확실히 할 겸 처음에는 좀 더 이제 약간 크게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한 부드러운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진단이 좀 더 확실해지고 좀 더 강하게 써야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국소 부위를 강하게 쏘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레이저를 시술하는 스타일이고요.
뭐 대부분의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오늘도 얘기를 하셨어요. 한꺼번에 여기를 다 써주세요. 여기도 싸주시고 저기도 싸주시고 여기는 왜 안 쓰시고 여기는 왜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은 이제 물론 레이저가 색소 병변의 개선을 위해서 쏘는 거지만 악화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악화가 된다면 정말 얼굴 전체가 다 악화가 된다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좀 더 분할해서 진단을 정확히 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제 조금 더 병변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나눠서 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사 속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시술 과정에서 본인의 그 개인에 대한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시술자가 좀 더 획득하게 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얼굴 전체를 다 쏘게 되면 정확히 이제 이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로 치료를 끝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결과가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침착을 되돌리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안전하고 개인 맞춤 치료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레이저가 어렵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정말 너무 반응이 천차만별인 경우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한꺼번에 다 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위험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솔직한 입장에서 시술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의 그 어떤 진단, 치료 계획을 잘 믿고 따라 주시면 어떤 병원에서 시술을 하시더라도 정말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한테 와주시면 저희는 정말 많은 좋은 시술 결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와주시면 성심성의껏 정말 잘 진료해 드리겠습니다.